19페이지 봅니다. 필지하고 획지라고 했죠. 필지, 획지. 요것도 잘 노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차이점 한번 보겠습니다. 필지와 획지의 차이점 되겠죠. 필지도 있고 획지도 있습니다. 자,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이에요. 그럼 필지는 뭐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의 지번으로 보겠죠.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를 필지라 씁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필지와 획지를 시험 놓으면 반대로 바꿔 놓습니다. 이걸 반대로 바꿔 놓겠죠. 그죠? 그러면 하나로 이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하나로 이용한다면, 네? 하나로 이용한다면 획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용상의 개념이 되면 획지가 되겠죠. 그죠? 하나의 지번에 놓으면 필지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필지는 등록단입니까? 예? 등록단이에요. 등록단이고 얘는 뭐다? 면적입니다. 단위 면적이란 말을 써요. 단위 면적 이렇게 쓰겠죠. 면적을 표시하면 획지, 등록으로 표시하면 필지에 놓습니다. 그죠? 자, 하나의 지분이 있는 토지의 등록단이겠죠. 요거는 왜 합니까? 소유권 구분해요, 안 해요? 자, 이거는 뭐를 구분한다? 소유권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고, 이거는 가격 수준을 구분합니다. 뭐를 구분한다? 가격 수준을 구분합니다. 가격을 구분하면 획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법률적입니까? 필지는? 예? 법률적 개념이 되겠죠. 법률적 개념으로 보면 필지란 말을 쓰고, 경제적 개념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 획지가 되겠죠. 시험 놓으면 두 개 바꿔놔요. 그럼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를 뭐다? 필지라 쓴다. 자, 그래서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 단위입니다. 그 밑줄 그으면 되겠죠. 이 등록을 하는 목적은 권리 구분인데, 이때 권리는 여러분 지금 어떤 권리입니까? 소유권을 말합니다. 소유권 구분하는 겁니다. 자, 획지는 한번 보겠습니다. 획지는 자, 두째 줄 마지막에 뭡니까? 가격 수준을 구분하기 위한 경제적 개념입니다. 그러면 앞에 보시니까 두 줄이 났는데, 두 줄에 보시니까 볼 것이 뭐습니까? 이용이란 글자 있습니까? 있습니까? 이용. 이용상 개념, 활동상 개념이 됩니다. 이때 단위는 면적상 제곱미터는 얼마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상업 용도로 이용이 되면 상업 용도 제곱미터당이 되겠죠. 상업 용도 제곱미터당 만약에 여기 500만 원 또 5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주거 용도로 이용하면 제곱미터당 100만 원 어떤 100만 원 되는 거예요. 이걸 뭐다? 획지라고 쓴다. 획지는 간단히 말해서 가격 관계 있습니까? 뭐 관계 있다? 가격. 그죠? 자, 필지는 소유와 관계 있는 용어입니다. 자, 두 개 용어 반대로 바꾸면 찾으시면 되겠고요. 자, 필지와 획지와의 관계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필지 토지가 두 개의 가격수를 나타내는 경우 있겠죠. 한 필지 토지가 두 개의 가격수를 나타내는 거 있으면 읽어볼래요? 하나의 필지가 있었어요. 10번지 땅이란 거예요. 이 땅이 10번지입니다. 지번이 하나니까 한 필지 맞아요? 아니에요? 한 필지 맞죠? 자, 그럼 이용이 다를 수 있습니까? 다를 수 있겠죠. 앞부분은 상업 용도고 뒷부분 주거 용도예요. 그러니까 이용이 다르죠? 자, 이용이 다르니까 상업 용도는 제곱미터당 이 면적당이 이게 500만 원이에요. 얼마다? 500만 원이고, 주택은 제곱미터당 100만 원 밖에 안 돼요. 가격이 수준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면 이걸 한 필지에 몇 개의 가격이 있습니까? 두 개의 획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몇 개의 획지다? 두 개의 획지로 구성되겠죠. 한 필지는 몇 개의 획지다? 두 개의 획지 되겠죠. 이런 경우는 구분평가합니까? 감정평가할 때 뭐다? 가치를 달리할 때는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이런 말을 썼죠. 우리 구분평가할 때 감정평가할 때 했죠. 자, 두 주 전에 했으니까 기억이 안 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하나의 필지가 두 개 이상의 가격수를 나타내는 경우
두 개 이상의 획지로 구분할 수 있다 했습니까? 자, 반대로 둘 이상의 획지가 하나의 획지가 되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도 있어. 뒤집어서 말해도 돼요. 그렇죠? 그럼 어떤 거 있습니까? 저길로 한번 볼래요? 여러 개의 필지가 있어요. 자, 여러 개의 필지가 존재하고 있어요. 자, 지번이 보겠습니다. 10번지부터 출발하여 10번지, 11번지. 자, 여기 30번지까지 필지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죠? 그럼 여러 개의 필지입니까? 하나의 필지입니까? 여러 개의 필지가 되어 있어요. 지번이 여러 개 있어요. 하나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어요? 하나의 용도로 이용할 수 있겠죠. 이걸 하나의 용도로 연다. 자, 하나로 이용할 수 있죠? 하나로 이용했어요. 이용이 아파트예요. 뭐로 이용한다? 아파트로 이용했어요. 자, 하나로 이용했으니까는 1획지입니까? 예? 1획지가 됩니다. 이때는 여러 개 필지를 하나의 획지로 이용하니까, 하나의 이용으로 했으니까 뭐다? 1획지가 되므로 이때는 평가 뭡니까? 일괄하여 평가했습니까? 아파트는 무슨 평가한다? 일괄 평가하고, 평가하는 방법은 거래, 사례, 비교를 이용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읽어보면 그런 뜻입니다. 이럴 때 무슨 평가한다? 일괄하여 평가한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 밑에 보니까 나지와 근부지라는 용어 있네. 나지와 근부지 있네. 자, 택지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택지. 이 택지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택지를 나누면 크게 뭡니까? 나지와 근부지로 나눴어요. 나지와 근부지로 나눴죠. 자, 나지와 근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나지는 뺄가벗을 낮자, 땅 지자가 있으니까 땅에 아무것도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러면 실제로 건물이 있는 땅이에요? 건물이 없는 땅이에요?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땅을 나지라 쓴다. 그럼 나지는 뭐 없습니까? 건물 자체가 없어요. 자, 그러면 똑같은 토지인데 건물이 있는 땅도 있습니까? 건물이 있는 땅을 우리가 근부지라 씁니다. 건물이 있거든요. 건물이 있는 토지를 뭐라 한다? 근부지라 씁니다. 건물이 있는 토지도 있고 건물이 없는 토지도 있겠죠. 그럼 건물이 없는 토지를 나지, 건물이 있는 토지를 건부지라 쓰겠습니다. 되겠죠. 그럼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일반적으로 보면 건물이 있고 건물이 없고를 비교했을 때, 건물이 없는 땅이 땅만 비교했을 때 건물이 없는 토지가 건물이 있는 토지보다 비싸죠. 그죠? 그럼 건물이 있는 토지는 건물이 없는 토지보다 일반적으로 보면 어떻겠습니까? 부지에 건물이 존재하므로 가격이 말 수 있습니까? 감소할 수 있습니까? 가격이 감소하는 것을 근부감가라 씁니다. 어떤 경우에 그 가격이 감소할까요? 자, 이 땅의 용도와 건물의 용도가 다를 경우에, 만약에 땅의 용도가 상업입니다. 땅의 용도가 상업인 경우, 이 땅이 10억짜리 땅이라면 만약에 건물도 상업 용도라면 근부지나 나지나 똑같아요. 그죠? 똑같은데 만약에 토지와 건물의 용도가 달라졌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주택의 용도가 됨으로 인하여 상업 용지에 건물이 있으니까 용도가 불일치되겠죠. 이걸 최유효 이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이용이 뭐다? 아니에요. 이용은 이용인데 가장 좋은 이용입니까? 가장 좋은 이용이 아니잖아. 그러면 이용을 하는데 가장 좋은 이용이 아니므로 효력이 있다 이 뜻입니다. 이걸 저하가 됩니다. 최유효용이 저하되니까 요거를 철거해야 될까요? 안 될까요? 철거해야 되겠죠. 그럼 철거하면 비용이 발생합니까? 그럼 철거비가 5천만 원이 발생한다면, 그죠? 철거비 만큼 감가가 될까 안 될까요? 되겠죠. 얼마? 9억 5천만 원 됐죠. 그럼 이런 경우는 부지에 건물이 존재하므로 가격이 감소되겠죠. 이걸 근부 감가가 일반적입니다. 대부분입니다.
일반적이다라고 말을 쓰는데 예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외가 있겠죠. 만약에 부지에 건물이 존재하므로, 부지에 뭐가 존재한다? 건물이 존재하므로. 자, 가격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증가하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건부지가 더 비싸다 이런 뜻입니까? 건부지가 더 높게 나타나겠죠. 이런 경우 가장 대표적가 개발 제한 구역이겠습니까? 원래 개발 제한 구역은 건물을 못 짓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미 건물이 있으면 기득권 확보 때문에 증축과 개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개발 제한 구역인데 건부지가 있겠죠. 건부지가 있고 건폐율이 뭐 할 수 있다? 강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시험에 건폐율 강화로 놓을 수도 있고, 어떤 책들은 기출할 때 축소로 나와도 똑같습니다. 건폐율 축소로 놓든 건폐율 강화로 놓든 관계없겠죠. 건폐율을 축소하면 뭡니까? 건부 증가가 발생합니다. 자, 건폐율이 뭔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건폐율. 건폐율은 용어 정리니까 건물로 덮을 수 있는 프로테이지입니다. 이걸 건폐율이라고 써요. 그러면 공식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땅의 면적이 이렇게 존재했어요. 대지 면적이 이렇게 존재한다면 대지 면적이 되겠죠. 대지는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을 대지 면적인데, 대지 면적은 우리가 대지의 수평 토양 면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으로 면적을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이 되겠죠. 이걸 건축 면적을 자 100분율하면 건폐율이 나옵니다. 또겠죠. 자, 만약에 이 지역이 제가 준주거라 가정해 봅시다. 준주거. 자, 준주거 지역이라고 말을 한다면 준주거 지역은 건폐율이 얼마가 나오는가 하면, 자, 땅이 100이라면 70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자, 이거를 축소한다, 강화한다 같은 말입니다. 자, 이걸 한번 줄여 보겠습니다. 자, 100에서 50으로 축소를 시켜봤습니다. 또는 강화를 시켜버렸어요. 원래는 준주거지니까 100분의 70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이걸 축소한다, 다른 말로 강화를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같은 용어입니다. 그러면 원래 땅이 이렇게 있을 경우에 건물이 있는 토지와 건물이 없는 토지로 나눠보겠습니다. 건물이 있는 토지는 건부지 맞습니까? 건부지 맞죠. 건물이 없는 토지를 나지라 부르는 거예요. 자, 건물이 있는 토지는, 자, 원래 땅을 100으로 본다면, 전체를 100으로 본다면 얼마까지 건물을 지었어요? 70까지 지었죠. 얼마까지 지었다? 70. 나머지 이만큼 남겨두는 토지를 우리가 공지라고 부릅니다. 공지. 공지는 건축하지 않고 이만큼 남겨둔 토지를 공지라 부르겠죠. 자, 그런데 요 지역이 뭐다? 건폐율 강화 지역이 됐다면 이 건물을 자 철거하고 새로 지으면 70% 다 지을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기득권 확보라 씁니다. 이걸 뭐다? 기득권 확보가 되겠죠. 허름한 건물이 존재하더라도, 그죠? 이걸 철거하고 건물이 있는 땅을 새로 짓더라도 뭐다? 그대로 70% 다 지을 수 있는데, 처음부터 건물이 없는 토지는 축소되면 얼마밖에 못 짓습니까? 50밖에 못 지어요. 공지가 얼마로 확보되었습니까? 50 그대로 확보되겠죠. 이런 경우는 건물이 있는 토지가 건물이 없는 토지보다 높게 되는 것을 우리가 건부 증가라고 말했습니다. 됐죠? 자, 건부 증가는 뭐다? 낮이보다 건부지가 높게 나타나면 건부 증가, 낮이보다 건부지가 낮게 나타나면 건부 감간, 이걸 반대로 기출했고요. 자, 낮이는 우리나라에서 주로 쓰는 용어인데요. 우리나라에 주로 쓰는 용어인데 한번 볼까요? 이거를 일본에서는 두 가지로 나눈다 했습니까? 일본에서는 자, 척가의 토지도 있고 뭡니까? 정상적인 토지를 경지라 부르기도 합니다. 뭐로 한다? 저지. 저는요, 땅의 가격이 낮다를 저지라 씁니다. 정상적인 토지를 경지라 부르고, 자, 모든 토지는 공법상 규제는 다 받습니다. 자, 공법상 규제는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므로
공법을 적용받지 않는 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차이점은 뭐다? 사법상 규제를 받느냐. 사법이 민법입니다. 사법상 규제를 받는 토지 있냐, 사법상 규제를 받지 않는 토지냐 구분할 수 있습니까? 사법상 규제를 받느냐, 사법상 규제를 받지 않느냐, 이거를 묻는 겁니다. 사법상 규제를 받는다면 저지, 사법상 규제를 받지 않으면 갱지라 씁니다. 자, 일본에서 말하는 갱지는 우리나라의 뭐와 똑같습니까? 나지와 같은 개념이 된다라고 정의를 하시면 되고, 여기서 사법상 규제를 받는다는 것은 뭐다? 제한 물건이 설정되어 있다 했죠. 자, 우리 제한 물건이라는 거 들어봤죠? 그죠? 제한 물건이라고 들어봤죠.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유치권들이 존재하면 이거는 사법상 규제를 받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사법상 규제를 받으면 저지, 땅값이 사다는 겁니다. 거래의 번거로움이 있고, 사법상 규제를 받지 않으면 갱지, 정상적인 땅이 되겠죠. 다음 중 시장성이 가장 높은 토지를 선택하라면 나지, 갱지 같은 용어니까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되겠죠. 읽어보면 그런 뜻이고요.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시면 되고, 자, 이번에는 한번 보겠습니다. 맹지라는 용어 있죠. 맹지와 대지의 용어 정리인데, 아까 맹지는 뭡니까? 도로가 있는 땅이었어요, 없는 땅이었어요? 자, 맹지는 도로에 접해 있지 않겠죠? 이 땅은 맹지 맞아요. 맞죠? 자, 맹지는 도로가 없잖아. 어떠한 접속명도 도로에 접속되어 있지 않는 토지를 맹지라 쓰는데, 맹지 상태는 건축허가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요? 건축허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갑이 여기 토지를 갖고 있었어요. 을이 여기 토지를 갖고 있어요. 10번지고 11번지 땅이 있어요. 두 필지가 있다 봅시다. 그러면 이 상태는 지금 도로가 안 물고 있죠. 근데 건물을 지으려면 뭐다? 도로만 물면 되겠죠. 그죠? 그럼 도로 물면 여기 도로 확보하면 하면 되겠네. 그죠? 그러면 좁은 통로로 이렇게 도로 확보하시면 돼요. 좁은 통로. 땅 사들이면 돼요. 땅을 사들이든 지역권을 확보하든 그거는 알아서 하시면 되겠죠. 얼마만이 도로만 확보가 된다? 최소한 2m 이상 접해야 됩니다. 대지가 되려면 최소한 뭐다? 2m 이상. 몇 m 이상은 접해야 된다? 2m 이상 접해야 대지가 되겠죠. 이 대지는 자루처럼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자루처럼 생겼다 해서 자루대자를 썼습니다. 이 모양은 자루처럼 생겼다 해서 자루 모양의 대지고, 이거는 뭐다? 정사각형이니까 정상적인 대지야. 정방형 대지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겠죠? 대지는 뭐가 된다? 도로에 물려있으면 다 대지가 된다. 얘는 건축되어야 안 돼요? 당연히 건축할 수 있겠죠. 도로에 있으니까 당연히 건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지는 도로에 물려있으면 다 대지인데 모양이 자루처럼 생겼다 해서 자루대자 썼다밖에 뿐이에요. 맹지는 도로 없는 땅입니다. 맹지가 많이 기출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맹지란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에 접합면을 갖지 못하는 토지입니까? 자, 여기는 어디에 접합면을 갖지 못한대? 도로의 접합면이 갖지 못한대. 도로의 접합면을 가지면 맹지가 아닙니다. 어디에 접해져야 돼요? 도로에 접합면을 갖지 못하는 토지를 말한다. 되겠죠? 그럼 도로 없으니까 당연히 뭡니까? 건축이 불가능한다. 그죠? 건축할 수 없는 게 원칙인데, 예로 건축이 가능한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지역권 설정되면 가능합니다. 뭐 설정한다? 지역권을 설정하면 통행이 지장이 없다든지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근데 지역권 설정 잘 안 해줘요. 그렇겠죠? 자, 밑에는 자루대자니까 자루 모양의 토지로서 좁은 통로에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자, 법지와 빈지 한번 보겠습니다. 법지와 빈지. 자, 법지와 빈지 한번 보겠습니다. 법지라는 부분도 있고 빈지라는 부분도 있겠죠. 자, 두 개는 반대로 놉니다. 법지, 빈지 놉니다. 빈지. 법지하고 빈지 있겠죠. 법지는 어떤 걸 법지입니까? 부부로만 소유하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소유는 될까 안 될까요? 소유되겠죠. 활용 실익이 적거나 없습니다. 적거나 없습니다. 그죠? 왜 활용 실익이
적거나 없을까요? 이 경사 부분의 토지입니다.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된다면 여기 이제 주택을 짓고 있다면, 그죠? 청량을 할 때 하나를 잘라서 나중에 청량할 겁니다. 여기가 청량 면적 들어가겠죠. 그러면 여기에 땅 소유는 여기 청량 면적이 여기서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여기서까지 청량 면적 들어가겠죠. 청량 면적에 포함이 됐으니까 소유합니다. 법지는 이 부분입니다. 경사 부분의 토지를 법지랐습니다. 요거 경사된 부분을 뭐라 본다? 법지랐어. 여기도 경사된 부분이 있으면 이 경사 부분을 법지랐어요. 당연히 면적에는 포함되겠죠. 활용실이 적거나 없겠죠. 붕괴 막기 위해서 축대 샀죠. 그죠? 자, 빈지는 반대가 되겠죠. 자, 지번이 없으니까 소유는 된다 안 된다? 소유는 안 돼요. 지번이 없으니까 안 돼요. 소유는 안 되는데 활용실익은 있어 없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반대말이거든요. 이 바닷가예요. 바닷가. 자, 바닷가 되겠죠? 이렇게 바닷가거든요. 여기까지는 지번이 있습니다. 10번지, 11번지. 지적공부에 여기 등록되어 있죠. 여기까지는 뭐다?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공부에 뭐다? 등록되어 표시되어 있거든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표시되는 건 지번이 있다는 뜻이에요. 바다는 자, 만조수위선 여기까지를 말하죠. 여기 바다세요. 그죠? 그러면 최고 만조 소위선까지가 뭐다? 바다입니다. 여기 바다거든요. 빈지는 어디 부분일까요? 이 만조수위선에서 지적공부 등록 이 사이에 있는 땅을 우리가 빈지라 씁니다. 이걸 우리가 사람들의 뭐다? 바닷가라 써요. 바닷가. 이걸 바닷가라고 불러요. 바닷가는 뭐다? 지번이 없죠. 국가 땅이 맞죠? 그러니까 지번이 없으니까 소유는 불가능하지만 활용 실익이 있는 땅을 빈지라고 용어를 쓰면 되겠죠. 놓으면 반대로 바꿔 놓고요. 자, 밑에 보시니까 유휴지, 휴한지 있습니까? 자, 이거는 유휴지와 휴한지는 시골 토지입니다. 우리가 농촌에 가면, 자, 농촌에 가면 뭐 있습니까? 유휴지도 있고 휴한지도 있어요. 휴한지. 자, 그러면 농촌에 가면 유휴지도 있고 휴한지도 있는데, 유휴지는 뭡니까? 논류자, 놀리는 토지예요. 뭐 하는 토지다? 놀리는 토지. 놀리는 토지와 쉬는 토지는 같은 토지입니까? 다른 토지입니까? 쉬는 토지는 다른 토지예요. 여러분 또 일하고 잠깐 쉬는 거하고 아예 노는 거는 완전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유휴지는 우리가 인상 같은 연장하면 치료하기 시작하니까 일정 기간, 그죠? 쉬었다가 다시 같은 작물을 짓겠죠. 이걸 쉬게 하는 토지를 휴한지. 그죠? 유휴지는 놀리는 토지고. 자, 공지하고 공한지의 차이점은 어떻게 될까요? 공지는, 예? 이건 도시에 보면, 자, 건물을 짓겠죠. 도시에 많이 보는데 공지하고 공한지는 다른 말이에요. 이거 두 개 바꿔놔요. 그렇겠죠. 공지는 건축하지 않고, 그죠? 건축하지 않고 비워둔 토지입니까? 예, 비워둔 토지가 되겠죠. 자, 여기 건축하지 않고 저기 그립니까? 비워둔, 요만히 건축하지 요만히 비워둬야 되는 토지를 공지라 써요. 자, 그러면 공한지는 지금 여러분이 말한 사람들 말하는 공지의 공한지예요. 도시 토지 맞습니까? 도시 토지로. 자, 뭐 집가 상승을 기대하고 장기간 방치합니까? 장기간 방치합니다. 어떤 목적이 됩니까? 투기 목적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럼 도시 토지로서 땅값 상승을 기대하고 장기간 방치했다가 다시 발매된 그 공한지가 되는 거예요. 시험은 공한지와 공지를 자꾸 바꿔놓습니다. 이 글자를 한자를 빼버리면 공지로 바뀌겠죠. 이렇게 용어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포락지는, 자, 포락이란 말은 뭡니까? 자, 땅이 이렇게 있으면 물 밑에 잠겨 있는 상태를 포락지라 씁니까? 이 물이에요. 물 있죠. 수면 밑에 잠겨 있습니까? 이거는 포락지 맞습니까? 예? 포락지는 땅 밑에 수면 밑에 잠긴 상태입니까? 위에 있으면 포락지 아니에요? 땅 물 밑에 잠겨야 포락지입니다. 그래서 자, 포락지는 물 밑에 잠긴 상태고 줄 것입니다. 수면 밑에 잠긴 상태를 포락지
포락지라고 불러요. 포락지라 부르고요. 자, 선화지는 고압전선 아래에 있는 토지입니다. 고압전선은 달죠? 이런 거 있잖아 여러분.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런 거 있습니다. 철탑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주렁주렁. 이거 밑에 있는 땅들 있죠? 이 고압전선이에요. 여기는 이 고압전선. 선자 맞죠? 아래에 있는 땅들 있습니까? 아래에 있는 뭐다? 땅지자. 이 선화지라서. 되겠죠? 선화지는 선화강가가 일어납니다. 그죠? 자, 다음 페이지 보면 뭐 있습니까? 소지는 자, 택지의 소재가 된다. 자연 그대로의 토지를 소지라 씁니다. 자, 자연 그대로의 토지가 하면 나왔네. 그 밑줄 긋고 소지를 다른 말로 자연 그대로의 토지. 그죠? 자, 여기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자연 상태, 자연 그대로의 뭐다? 토지를 소지라 쓴다. 원래부터 있는 땅이라서 원지라 쓰는 책도 있어요. 원지라고 부른 책도 있더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중요 기출문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볼까요? 토지의 분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썼죠. 그죠? 낮이는 필지 좋은 건축물을 제하고 남는 부분에가 틀렸죠. 제가 건물을 짓고 남는 부분은 아까 공지라 했습니다. 그죠? 낮이는 건물이 있는 땅입니까? 없는 땅입니까? 없는 땅을 낮이라 쓰고, 그럼 낮이는 건물이 없는 땅을 낮이라 쓰며 되겠습니까? 공법상 규제는 받지만 사법상 규제를 받지 않는 토지를 낮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기억은 틀렸네. 두 번째, 그죠? 자, 부지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어 있는 바닥 토지로서, 그죠? 하천, 도로 등 바닥 토지에서 이 포괄적 용어가 돌았어요. 자, 부지는 무슨 글자가 들어온다? 포괄적 용어가 들어오면 맞습니다. 니은은 맞네. 맹지는 타인의 토지에 둘러서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는 이라 했습니까? 도로에 연결되지 않으니까 도로 없잖아. 이걸 우리가 맹지, 이것도 맞네요. 자, 필지는 하나의 지분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이 맞겠죠. 이것도 맞네. 되겠죠? 그럼 니은, 뒷거, 리을 다 맞습니다. 후보지는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주권에서 다른 토지 관련 가격이 떴네. 가격은 어디에 넣는 용어입니까? 획지에 넣는 용어입니다. 자, 이거는 자, 미음은 획지 설명입니까? 후보지 설명입니까? 획지 설명이죠. 후보지는 무슨 글자인가? 상호간 전환 중에 있는 토지를 후보지란 말이 들어있죠. 완전 다른 말이잖아. 가격 수준을 구분하면 뭐다? 획지가 되고 되겠죠? 자, 상호간에 전환 중에 있어야 뭐다? 후보지. 이거 틀렸죠. 그래서 맞는 것은 니은과 뒷끝과 리얼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니까 정답이 4번이 되었습니다. 자, 다른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자, 주택의 분류라고 있는데 주택의 분류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딴 거는 시험 안 나오니까 한번 볼까요? 주택은 그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눴습니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눴는데, 자, 단독주택은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이렇게 네 가지 나눴죠. 그래서 단다다고 이거 건축법상 분류입니다. 어디상의 분류다? 건축법상 분류가 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시험 놓으면 뭐가 나옵니까? 다중과 다가구만 좀 한번 봐두시면 됩니다. 다중과 다가구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택은 크게 나누면 단독주택도 있고 공동주택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이란 주택과 공동이란 주택 있죠? 자, 공동이란 주택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단독 우리가 몇 호 이렇게 호수란 말을 주로 쓰고, 공동은 세대수를 많이 쓴다 했죠. 세대수도고, 얘는 구분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구분 등기할 수, 등기법은 구분 등기 안 됩니다. 얘는 구분 등기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다? 구분 등기가 존재합니다. 자, 그럼 단독주택은 나눠보면 네 가지 나눴죠. 그래서 단, 다, 공 이렇게 네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한 건 건축법상 분류예요. 그죠? 그러면 단독이란 주택은 1세대 1주택을 단독인데 가정보육시설 포함하고요. 다중주택이 있었죠? 다 가구주택 구분하시면 되고, 공간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는 시험 낼 만한 게 뭐다? 다중주택이냐
다 가구주택이냐면 좀 구분하시면 됩니다. 공통적 사항을 보시면 둘 다 자, 상계층 이하라는 게 공통적 사항입니다. 몇 개층 이상이다? 상계층 이하란 말을 써야 되는 게 공동이 되겠죠. 차이점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자, 바닥 면적 합계나 연면적이나 같습니다. 바닥 면적 합계 줄였습니다. 제가 여기도 바닥 면적 합계 똑같아요. 바닥 면적을 합쳐봤더니 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라 씁니다. 자, 여기는 중3이니까 얼마? 330제곱미터 이하 쓰고 이거는 660제곱미터. 요거를 제일 많이 바꿔 틀리게 합니다. 자, 330제곱미터 이하가 되면 다중주택이 되고 660제곱미터 이하가 되면 다가구라는 주택을 쓰면 되겠죠. 되겠죠. 요거는 뭡니까? 독립된 주거 맞습니까? 예? 독립된 주거가 되려고 하면 그죠? 자, 뭐 있습니까? 방 따로 돼 있고 부엌 따로 돼 있고 욕실이 따로 돼야 되죠. 그래서 먹고 자고 볼일 보고 이 세 가지가 완전 독립돼야 돼요. 하숙집은 그죠? 자는 거는요. 자는 것도 뭐 한 방에 2명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죠? 근데 뭐가 독립되지 않습니까? 화장실을 공동으로 써야 되거든. 그죠? 부엌도 공동으로 써야 되잖아. 그죠? 그럼 이 독립된 주거가 아니거든요. 그럼 원룸은 독립된 주거 맞습니까? 예? 이건 독립된 주거 아니고 이거는 원룸은 다가온 원룸은 독립된 주거 맞습니다. 원룸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방과 부엌과 욕실이 완전 독립시켜 놨어요. 사생활 침해 안 되겠죠. 이 독립된 주거 형태를 띠고 있으면 뭐다? 다가구 주택이 되겠죠. 요거는 우리가 하숙집이니까 하숙집은 누가 많이 씁니까? 학생들이 많이 살아요. 학생과 직장인들이 장기간 거주해야 되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는 것을 우리가 다중주택이고 얘는 뭡니까? 예? 최대로 짓는 게 몇 가지밖에 못 씁니까? 19세대 이하까지밖에 못 지어요. 이 집합건물에 가는 소위 가는 법률 적용하고요. 공동주택은 안 보겠습니다. 4가지로 나누겠죠. 건축법상 그러면 아연다기로 4가지로 나눕니다. 되겠죠. 자, 아파트 있습니까? 아파트는 다 알죠? 옆에 주변에 아파트 있습니다. 자, 연립주택과 다 세대주택이 있습니다. 다 뭐다? 세대주택과 기숙사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아파트하고 연립 다세대는 뭘 가지고 오면 계층수로 가지고 구분합니다. 자, 5계층 이상이 되면 이유 불문하고 아파트가 되고 4계층 이하가 되면 연립과 다세대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연립과 다세대가 있으면 이거 두 개의 차점은 주택으로 쓰는데 한 동 기준입니다. 한 동당. 그죠? 한 동당. 같은 것은 뭐다? 바닥 면적 합쳐 받겠죠. 위에도 660이고 밑에도 660 숫자 똑같이 생겼어요. 차이점은 자, 이걸 제곱미터를 뭐한다? 추가하느냐 이하하느냐 이 차이점밖에 뿐이겠죠. 추가 있냐 이하 있냐 이 차이점밖에 뿐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외우면 되겠죠. 어떻게 외우시면 될까? 연초라고 암기하시면 헷갈릴 거 별로 없습니다. 자, 연초 이렇게 외우시면 되거든. 이렇게 연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금방 외웠죠? 자, 다 왔습니다. 기숙사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